도대체 왜 이러는데? 언제까지 나 혼자 기다려야 돼? 기다리긴 뭘 기다려. 나도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잖아. 1. 너한테 난 대체 뭐야? 또 시작이네. 맨날 똑같은 얘기 지겹지도 않냐? 그래, 난 지겨워. 내가 일 핑계로 날 뒷전으로 미루는 것도, 내가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늦게 들어오는 것도, 내가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그럼 내가 회사 때려치우고 너만 바라보길 바라는 거야? 아니, 최소한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정도는 느끼게 해달라고. 난 지금도 너 사랑해. 근데 넌 내 사랑이 내 기대만큼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어쩌라는 건데? 이렇게밖에 못하는 사랑이라면 그냥 없는 게 나을지도 몰라. 서울이 이렇게 아름다웠던 적이 있었을까? 언제나 바쁘고 차가운 도시, 사람들 틈에서 부딪히며 살아가야 하는 곳. 하지만 오늘 밤 이곳은 다르게 느껴졌다. 2024년 3월에 어느 저녁 남산 타워 아래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는 이곳에서 차영과 나는 오래된 연인처럼 나란히 서 있었다. 아니, 어쩌면 진짜 오래된 연인들이었다. 몇 년 전에도 우리는 이렇게 함께였으니까. 그때는 젊고 겁이 많았고 세상의 시선이 무서웠다. 그때와 달라진 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 춥지 않아? 내가 물었다. 남산의 바람은 아직 차가웠다. 하지만 차영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너랑 같이 있으니까.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돌아왔을까? 처음 만난 건 대학교 2학년 때였다. 나는 경희대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었고 차영은 같은 학교에서 영상 연출을 공부하고 있었다. 같은 학과는 아니었지만 교양 수업에서 처음 마주쳤다. 그때부터 우리는 어쩌다 마주치면 인사하는 사이였다. 그러다 같은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그냥 편한 친구였다. 수업이 끝나면 함께 카페에 가서 과제를 하고 주말이면 한강공원에서 밤새 수다를 떨었다. 나는 차영이 웃을 때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좋았고 그녀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너랑 있으면 편해. 어느 날 차영이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도 같은 마음이라는 걸.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게 두려웠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친구 이상이 되었다. 동아리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우리는 몰래 손을 잡기도 했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조심스럽게 서로를 안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함도 커졌다. 어느 날 차영이 내게 말했다. 우리 그냥 친구처럼 지내자. 그때는 이해했다. 아니, 이해하는 척했다. 차영도 나도 세상이 아직 우리를 받아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멀어졌다. 더 이상 둘만의 시간을 만들지 않았고 더 이상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도 조심스럽게 변했다. 그리고 결국 차영이 해외 유학을 가겠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붙잡지 않았다. 아니, 붙잡을 용기가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삶에서 사라졌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나는 서울에서 취업을 했고 바쁘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회사 생활은 녹록지 않았고 지칠 때마다 생각나는 건 차영이었다. 가끔씩 술에 취하면 차영의 SNS를 몰래 찾아보곤 했다. 그녀도 나처럼 지내고 있을까? 나처럼 가끔 우리 추억을 떠올릴까? 그러던 어느 날 차영이 한국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가 먼저 연락할까 망설이고 있던 그때 뜻밖에도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 잘 지내. 너무도 평범한 한마디. 하지만 그 한마디에 수많은 감정이 밀려왔다. 우리는 다시 만났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 서로에게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몇 번 만남을 가지면서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편해졌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서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었다. 남산타워 아래 야경을 바라보며 차영이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손이 따뜻했다. 응, 나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하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숨어야 할 이유가 없다. 서울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건 이제야 진짜 나 자신으로 이곳에 서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로 그녀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강그룹의 딸이 아니다. 수십 년간 아버지가 이끌어온 기업에서 완전히 발을 뗐다. 떠날 때 가족들과 심하게 다퉜고 어머니는 끝까지 내 결정을 반대하셨다. 너 없이는 절대 안 돼. 내가 회사를 맡아야 해. 난 원하지 않아요, 엄마. 처음에는 모든 게 무서웠다.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보호 아래 살아왔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강그룹의 후광 덕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새로운 회사를 차렸다. 물론 강그룹과 비교하면 너무나 작은 규모였지만 내가 진짜로 원하는 일이었다. 차영은 여전히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처음 내 결정을 들었을 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힘들 거야. 알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응. 그렇게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했다. 새로운 회사의 대표가 된다는 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 작은 마련부터 사무실 계약, 직원 채용, 클라이언트 확보까지 매일이 전쟁이었다. 강그룹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소한 계약 하나를 따내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고생해야 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 차영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집에 돌아오면 차영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식탁 위에는 그녀가 차려놓은 저녁이 있었지만 대부분 식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었다. 일 많아. 어느 날 새벽 내가 조용히 침대에 들어가자 차영이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응, 미안해. 오늘도 늦었어. 차영은 아무 말 없이 나를 꼭 안아주었다. 따뜻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는 내일 처리해야 할 계약 건이 떠올랐다. 나는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꿈꿨다. 숨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서로를 지켜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 차영은 매일 나보다 먼저 일어나 출근했고 나는 그녀가 잠든 후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주말에도 바빠서 제대로 된 데이트 한 번 하지 못했다. 우리 요즘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어느 날 차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당장 회사를 안정시키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제 시작이잖아. 응. 알겠어. 차영은 씩 웃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왠지 쓸쓸해 보였다. 그날 밤 혼자 남산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이런 걸까? 우리는 함께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걸 버렸는데 정작 함께할 시간이 없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늦게까지 일을 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겨우 사무실을 나섰다. 택시 불러드릴까요, 대표님?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나는 그냥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걸어갈게. 너무 오랜만에 퇴근하는 느낌이었다. 집이 아니라 회사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은 깜깜했다. 차영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침실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어두운 방 안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렇게라도 함께 있는 게 다행인가? 한숨이 나왔다. 차영과 함께 살고 있지만 요즘 들어 그녀와 마주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나는 밤늦게야 집에 왔다. 가끔씩 우리가 정말 함께 살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였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하지만 문득 이 관계에 내가 너무 소홀했던 건 아닌가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주방에서 나는 음식 냄새가 느껴졌다. 일어났어? 차영이 웃으며 나를 바라봤다. 그녀 앞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다. 오, 웬일이야? 나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의자에 앉았다. 그냥. 요즘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잖아.
그 말에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 위에는 미역국과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아침 식사인데 나는 어쩐지 편히 먹을 수가 없었다. 그 순간 차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쉴 수 있어?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차영은 별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걸 느꼈다. 출근 준비를 하며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이건 예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랑 똑같잖아. 어릴 때 나는 아버지가 늘 바쁜 사람이었다. 가족보다 일이 먼저였고 집에 있어도 머릿속은 늘 회사 생각뿐이었다. 어머니는 항상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외로운 표정을 감추고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그 모습이 싫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똑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차영을 사랑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몰랐다. 우리는 함께하기 위해 많은 걸 버렸는데 정작 함께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정말 우리가 원했던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이 균열을 방치하면 언젠가 우리는 다시 멀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늦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 나는 차영을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녀가 먼저 표현하지 않았지만 요즘 들어 그녀의 눈빛이 자꾸만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다. 하지만 점점 우리 사이에 알 수 없는 거리가 생기고 있었다. 아침, 나는 결국 중요한 미팅을 취소했다. 회사 일이야 어떻게든 해결되겠지만 만약 우리가 또다시 멀어진다면 그건 절대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몰랐다.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냥 너랑 있을래? 차영이 놀란 듯 나를 쳐다보았다. 정말 응? 오늘 하루는 나한테 맡겨.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우리는 홍대 쪽으로 나갔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걸어 다녔다. 어느 카페에서 커피를 사서 벤치에 앉아 마시고 길거리에서 즉석으로 그려주는 초상화도 한 장 남겼다. 점심은 차영이 좋아하는 작은 분식집에서 먹었다. 여기 아직도 있네? 당연하지? 나 가끔 혼자 와서 먹었어. 오랜만에 김밥과 떡볶이를 함께 나눠 먹었다. 모든 것이 평온하고 아무 문제 없는 하루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어딘가 불안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차영의 한마디로 현실이 되었다. 분식집을 나와 한강공원을 걷고 있을 때 차영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리사, 만약 언젠가 나랑 일이랑 선택해야 한다면 넌 뭘 선택할 거야? 나는 갑자기 멈춰 섰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차영은 나를 보지 않고 그냥 강물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냥 궁금해서.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차영은 정말로 불안해하고 있었다. 내가 다시 예전처럼 변할까봐, 우리가 또 멀어질까봐.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차영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다. 우린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많은 걸 포기했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처럼 계속 바쁘면 언젠가 우리 또 놓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차영의 손을 잡았다. 난 절대 너를 다시 놓치지 않아. 하지만 차영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믿고 싶어 했다. 그런데도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 나는 차영을 사랑하지만 정말로 그 사랑만으로 충분할까? 내가 지금처럼 바쁜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정말로 우리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걸까? 차영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 사이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뜻이 아닐까?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절대 다시는 널 잃지 않을 거야. 나는 강 그룹을 떠난 이후 아버지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일부러 연락을 피했다. 그런데 그날 나는 피할 수 없는 전화를 받았다. 점심시간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도시락을 먹으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다. 대표님, 전화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비서가 다급한 표정으로 내 자리로 왔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하지만 그 번호 아래 적힌 서울대병원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화를 받자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이사님 맞으시죠? 아버님께서 오늘 오전에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검사를 마친 상태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침대에 기대어 앉아있는 아버지가 보였다. 어릴 때부터 항상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어딘가 작아 보였다. 그는 나를 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왔구나.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으세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로 무너지진 않는다. 역시 여전히 강한 척 하시는구나.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고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참 후 갑자기 입을 열었다. 넌 잘 지내냐? 나는 그 질문에 순간적으로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떠난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을 안 해서 뭐라도 묻고 싶었어. 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그렇게 말한 후 다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뜻밖의 말을 꺼냈다. 만약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다면 이제 더 이상 막지 않겠다.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난 내가 틀렸다고 생각했다. 내가 선택한 삶이 결국 널 불행하게 만들 거라고 믿었어.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나는 가만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이분은 단 한 번도 내 선택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내가 강 그룹을 떠난 걸 배신이라 여겼고 차영과의 관계를 반대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은 인정한다고? 왜요? 아버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병원에 있으니까 이상하게도 다른 생각이 들더라. 건강할 땐 사람의 관계보다 회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막상 병원에 누워있으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함께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더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줄곧 사회적 편견과 싸워왔다고 생각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세상의 시선과 맞서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사회의 시선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과 함께할 수 없는 순간이 오는 것. 아버지는 늦게나마 그걸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너무 늦기 전에 더 소중한 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알았다. 나는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건강하세요, 아버지?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너도. 나는 깨달았다. 삶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는 늘 언젠가 더 좋은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한다. 더 여유로울 때, 더 안정될 때, 더 완벽한 순간이 왔을 때. 하지만 그런 순간은 결코 스스로 찾아오지 않는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망설였다.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나는 결심했다. 그날은 예상보다 추운 날이었다. 서울타워 근처 남산의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차영은 내 옆에서 익숙한 듯 팔짱을 꼈다. 갑자기 왜 여기 오자고 한 거야? 나는 별 대답 없이 웃기만 했다. 남산은 우리가 처음 손을 잡았던 곳이었고 한강공원에서 함께 고민을 나누던 시절 언젠가 여기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던 곳이기도 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좋아하면서도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나는 차영의 손을 잡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차영아, 그녀가 내 눈을 바라봤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차영의 눈이 커졌다. 강리사, 너 뭐 하는 거야? 나는 웃었다.
박차영, 나랑 남은 길을 같이 걸어줄래? 그 순간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준비한 반지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소중한 순간들을 담아둔 반지였다. 차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가 울기 시작했다. 왜 이제야?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라도 하면 되잖아. 그리고 차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랑 같이 가자. 2025년 2월 서울 우리의 결혼식은 조용하고 소박했다. 성대한 예식장도 수많은 하객도 없었다. 단지 우리를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아주 조용한 공간에서 소박한 식을 올렸다. 그게 우리다운 방식이었다.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솔직히 처음엔 조금 서운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어머니가 내게 편지를 건네주셨다. 네, 아버지가 보내신 거야. 나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펼쳤다. 리사야, 너를 직접 축하해주진 못하지만 아버지는 너의 결정을 존중한다. 너의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구나. 잘 살아라. 송글씨는 조금 삐뚤빼뚤했다. 아버지가 이런 글을 남긴 건 처음이었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말로 하지 않았을 뿐 이미 우리를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진 건 아니다.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할 때도 있고 우리의 미래가 항상 순탄할 거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다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어차피 인생은 누구에게나 불완전한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